속보입니다. 일본 전역 폭설로 공항 전면 폐쇄. 주요 공항 역시 착륙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같은 시각 싱가포르로 향하던 국제선 한 대가 고도 10,000m 상공에서 엔진 이상 경고를 띄웠습니다. 탑승 인원 200여 명. 남은 연료는 25분. 기장은 아시아 전역에 긴급 착륙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받을 수 없다. 그때 기내에서는 엔진보다 먼저 무너진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위험하다. 검증도 안 된 나라에 내 생명을 맡길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몇 시간 뒤 인천공항 게이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게 된 이유. 그날 한국은 기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왜 기적이 필요 없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 밤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기록되어야 할 대한민국의 장면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브라보 감동 스토리는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세계가 직접 겪고 인정한 순간들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 스위스 국적항공사 수석 승무원이에요. 비행시간 9,000시간, 위기 대응 전문가로 불리던 사람이죠. 그런 제가 지금 조종실 문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남은 연료는 25분. 기장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들려왔어요. 일본 전역 폐쇄 확인. 중국 주요 공항 역시 착륙 불가. 부기장이 다급하게 덧붙입니다. 홍콩, 타이베이, 마닐라 모두 기상 악화입니다. 저는 객실을 돌아봤어요. 234명의 승객이 안전벨트를 맨 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 누군가의 기도소리, 떨리는 한숨들. 그때 관제사의 음성이 조종실에 울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수용 가능합니다. 현재 기상 양호, 전활주로 대기 중입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인터폰을 잡았어요. 안 됩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른 대안을 찾아주세요. 한국은 안 됩니다. 기장이 헤드셋 너머로 물었어요. 엘리자베스, 지금 무슨... 저는 조종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계기판에는 빨간 경고등들이 깜빡이고 있었죠. 연료 게이지 23분. 엔진 오일 압력 위험 수준. 고도 서서히 하강 중. 저는 말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유럽 기준으로 승인받은 공항으로 가야 합니다. 기장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엘리자베스, 지금 아시아 전체 지도를 보세요. 어디가 열려 있습니까?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일본 전 공항 빨간색. 중국 주요 허브 모두 빨간색. 동남아 기상경보 주황색. 그리고 단 하나. 한국 인천 녹색.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장님도 아시잖아요. 아시아 공항들은 성장 속도에 비해 안전 검증이. 그 순간 비즈니스석에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 일어나 복도로 나왔어요. 유럽금융그룹의 부회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승무원 말이 옳아요. 그가 조종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기내에는 각국 외교 사절, 글로벌 기업 임원들이 타고 있어요. 우리를 검증도 안 된 나라의 실험 대상으로 만들 겁니까? 다른 VIP들도 하나둘 일어났어요. 한국 시스템이 유럽 수준에 도달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국제 인증을 받은 공항으로요. 20분밖에 안 남았어도 차라리 바다 위를 선회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서 힘을 얻었어요. 그래요, 이건 편견이 아니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었죠. 기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당신은 지금 234명의 생명을 놓고 도박을 하고 있어요. 저는 똑바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도박이 아닙니다. 전문가로서의 판단이에요. 14년 경력이 말해주는 겁니다. 한국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부기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연료 20분입니다. 외교 사절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비상 불시착 준비를 하세요. 어느 나라든 좋으니 한국만 아니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가 있어야 합니다. 기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다시 관제와 교신을 시작했어요. 베트남 하노이는 어떻습니까? 기상 악화로 착륙 불가.
필리핀 클라크 공항은요? 활주로 정비 중. 태국 방콕은요? 항공 관제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하나씩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연료 게이지가 18분을 가리켰어요. VIP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한국밖에 없다는 겁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니에요. 아직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분명 다른 방법이. 기장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엘리자베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제 끝이라고. 하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바다에 떨어지는 게 낫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기내가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떨고 있었죠. 기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밀러 수석 승무원. 당신은 지금 공식적으로 기장의 판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모두 기록되고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장이 마이크를 켰어요. 인천 관제, 이쪽은 스위스 에어 347편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비상 착륙을 요청합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실패했습니다. 제 전문성으로, 제 경험으로 이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어요. 한국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나라에 234명을 맡기게 됐습니다. 연료는 15분. 저는 객실로 돌아왔어요. 비상 착륙 준비를 지시해야 했죠. 하지만 제 손이 떨려서 인터폰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조종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관제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명확하고 차분하고 절대적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스위스 에어 347편, 비상 신호 확인했습니다. 귀 항공기의 엔진 진동 패턴을 AI 기반 기류 예측 시스템으로 분석 중입니다. 기장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우리는 아직 상세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았는데요. 관제사가 답했습니다. 오지 기반 항공 데이터 링크로 이미 실시간 수신 중입니다. 현재 귀 항공기 엔진 2번 내부 온도 상승 섭씨 7.3도, 진동 주파수 분당 240회 확인. 착륙 경로 최적화 계산 완료했습니다. 기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조종실 문틈으로 화면을 봤어요. 거기에는 우리 비행기의 실시간 엔진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데이터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거부했던 그 나라가 이미 우리를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관제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귀 항공기 현재 고도 9,800m, 속도 시속 720km. 최적 강하 각도 계산 완료. 30초 후 좌측으로 12도 선회하십시오. 기장이 화면을 응시했어요. 계기에 아직 아무것도 안 떴는데.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내비게이션 화면에 새로운 경로가 그려졌습니다. 파란색 점선이 정확하게 인천공항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그 선 위에는 숫자들이 떠 있었죠. 구간별 고도, 예상 기류 변화, 연료 소모율, 착륙 예정 시각 13분 42초 후. 부기장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저는 조종실 뒤에서 화면을 봤어요. 손이 문틀을 꽉 쥐고 있었죠. 저 데이터는 우리가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비상신호만 보냈을 뿐이에요. 엔진 내부 온도, 진동 패턴, 연료 상태까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관제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현재 귀 항공기 경로상 제트 기류 변화 예측됨. 10분 후 난기류 구간 진입. 우회 경로를 전송합니다. 화면에 또 다른 선이 그려졌어요. 기존 경로보다 30초 더 걸리지만 연료는 오히려 2분 절약되는 경로였습니다. 기장이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좌측 12도 선회 시작합니다. 기체가 천천히 기울었어요. 저는 객실로 나왔습니다. 승객들이 창밖을 보고 있었죠. 저 아래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비즈니스석에서 금융그룹 부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정말 한국으로 가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기장님의 결정입니다. 그가 통로로 나왔습니다. 다른 VIP들도 하나씩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는 항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외교사절이 말했습니다. 착륙 후 즉시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건 승객의 의사를 무시한 결정이에요.
왕실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다른 항공사를 수배하십시오. 우리는 한국 땅에서 하룻밤도 보낼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서 있었죠. 그때 조종실에서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인천 관제, 착륙 활주로는 어디입니까? 33 왼쪽 활주로 배정 완료. 현재 다른 모든 항공기 대기 중. 귀 항공기 우선 처리합니다. 기장이 물었습니다. 대기 중인 항공편이 몇 편입니까? 13편입니다. 모두 대기 선회 중입니다. 조종실이 조용해졌어요. 13대의 비행기가 공중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한 대를 위해서요. 부기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프로토콜인가요? 하지만 관제는 이미 다음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고도 6,000m까지 강하하십시오. 강하율 분당 1,200m. 현재 기류 상태 양호합니다. 기체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갤리로 돌아왔어요. 다른 승무원들이 저를 쳐다봤죠. 엘리자베스, 정말 괜찮을까요? 제일 어린 승무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그저 그렇게 속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고도 6,000m.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검은 수면 위로 배들의 불빛이 점점이 박혀 있었죠. 관제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귀 항공기 엔진 2번 온도 상승 지속 확인. 착륙 후 즉시 정밀 점검 필요. 정비팀 대기 완료했습니다. 기장이 놀라서 물었어요. 정비팀이 벌써 대기 중이라고요? 우리가 착륙도 안 했는데요? 30분 전부터 대기 중입니다. 엔진 전문가 6명, 유압 시스템 전문가 3명, 항공기 구조 전문가 4명 배치 완료. 부기장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기장님, 이거 보세요. 화면에 인천공항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어요. 활주로 옆에 차량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정비 차량. 불빛을 켜고 대기 중이었죠. 저는 객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저 아래, 점점 가까워지는 땅 위에 불빛들이 보였어요. 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석에 VIP가 중얼거렸어요. 저게 인천공항이라고. 활주로가 6개였습니다. 그중 5개에는 비행기들이 멈춰 서 있었어요. 대기 중이라는 13편의 항공기들이었죠. 그리고 단 하나의 활주로만이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관제사가 말했습니다. 33 왼쪽 활주로 진입허가. 바람 북북서 초속 6m. 활주로 상태 최적. 착륙 가능합니다. 기장이 조종관을 잡았어요. 기어 내립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퀴가 내려왔습니다. 고도 3,000m. 저는 승객들을 봤어요. 모두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2,000m. 활주로 불빛이 선명해졌어요. 관제사가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착륙 30초 전. 풍속 변화 없음. 활주로 청명. 착륙하십시오. 기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착륙합니다. 1,000m. 500m. 200m. 쿵.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기체가 크게 흔들렸어요. 역추진 장치가 작동하면서 굉음이 울렸죠. 저는 벽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속도가 줄어들었어요. 시속 200, 150. 그리고 멈췄습니다. 기내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그때 관제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위스 에어 347편 무사 착륙 확인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창밖으로 차량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소방차가 양옆에 섰고 정비 차량이 뒤따라왔습니다. 하얀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기체 주변으로 흩어졌죠. 저는 조종실로 갔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이 멍하니 앞을 보고 있었어요. 기장이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았네요. 하지만 비즈니스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금융그룹 부회장이 안전벨트를 풀며 말했어요. 날씨가 마침 좋았던 거지. 다른 나라였어도 가능했을 일이야. 외교 사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건 한국의 실력이 아니라 우연이었어요. 왕실 관계자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어쨌든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다른 항공편을 예약하세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운이 좋았던 거예요. 우리가 착륙할 때 마침 날씨가 좋았고, 마침 활주로가 비었고, 마침 정비팀이 있었던 것 뿐이에요. 한국이 특별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운이 좋았던 거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때 기내 문이 열렸어요. 한국 공항 직원이 올라왔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기장님, 잠시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그가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기장이 화면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도 다가가서 봤습니다. 화면에는 우리 비행기의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엔진 2번 내부 균열 위치 정확 표시. 기류 변화 예측 그래프 30분 단위. 착륙 시점 계산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초.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예상 엔진 정지 시각 착륙 12분 후. 공항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분만 늦었으면 공중에서 엔진이 멈췄을 겁니다. 비즈니스석이 조용해졌어요. 금융그룹 부회장이 태블릿을 쳐다봤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죠. 외교 사절이 헛기침을 했어요. 왕실 관계자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공항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인천공항 관제는 귀 항공기가 일본 영공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미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비상신호를 받기 40분 전부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40분 전이라고요? 그때는 우리가 아직 한국행을 거부하고 있을 때였어요. 차라리 바다에 떨어지는 게 낫다고 말하던 때였죠. 그런데 한국은 이미 우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거부하는 동안에도요. 기내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인천공항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의료진, 정비사들, 공항 관계자들. 모두 정돈된 유니폼을 입고 대기 중이었죠. 하지만 비즈니스석에서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금융그룹 부회장이 팔짱을 낀 채 말했어요. 우리는 내리지 않겠습니다. 공항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진이 대기 중이니 안전 확인은 필요 없어요. 외교 사절이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즉시 출국할 수 있는 항공편을 준비하세요. 유럽행 직항편으로요. 공항 직원이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유럽 전역 기상 악화로 모든 직항편이 결항됐습니다. 최소 24시간 후에야. 24시간? 부회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농담하는 겁니까? 내일 스위스에서 900억 유로 규모 거래 이사회가 있어요. 외교 사절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유엔 본부 회의가 있습니다. 이건 국가 간 외교 문제예요. 왕실 관계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전용기를 보내라고 하세요. 비용은 제가 냅니다. 공항 직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기상 상황상 어떤 항공편도 이륙이 불가능합니다. 부회장이 통로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엔진이 고장난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선택의 여지 없이 강제로 끌려온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여기 가둬두겠다는 겁니까? 그가 손가락으로 VIP들을 하나씩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은 유럽 최대 은행 이사입니다. 저 사람은 세계 나라의 외교 정책을 좌우하는 사절이에요. 저기 계신 분은 왕실 직계 가족이고요. 그리고 저는 연 매출 5천억 유로 기업의 부회장입니다. 그가 공항 직원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우리의 시간 가치를 계산해 보셨습니까? 24시간이면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해요. 그 책임을 당신들이 질 수 있습니까? 공항 직원은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때 정비사가 다가왔습니다. 기장님, 엔진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장이 그를 막았어요. 잠깐만요. 정비는 누가 합니까? 저희 인천공항 정비팀입니다. 기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스위스 본사에 연락해서 정비사를 보내주십시오. 이 항공기는 스위스 국적기입니다. 정비도 스위스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정비사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EASA 유럽항공안전청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기종 정비 324회. 인증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기장이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 본사 수석 정비사는 2000회가 넘어요. 본사팀을 기다리겠습니다.
의료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고도 10,000m에서 비상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의학적 검진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왕실 관계자가 손을 내저었어요. 우리에겐 주치의가 있어요. 유럽에 있는요. 검증된 의료진이죠. 외교 사절이 덧붙였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진단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들 뒤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유럽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검진을 받는 게 맞았죠. 그때 이코노미석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고 이마에 땀이 흐르고 있었죠. 저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혈압계와 청진기를 꺼냈죠. 하지만 VIP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그 사람 한국 의료진한테 맡기는 겁니까? 부회장이 일어났습니다. 기내 응급키트로 충분합니다. 굳이 검증 안 된 의료진이 개입할 필요는. 의료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승객분은 심근경색 의심 증상입니다. 즉시 병원 이송이. 병원 이송이요? 외교 사절이 비웃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병원을 믿습니까? 차라리 유럽으로 의료 전용기를 부르세요. 중년 남성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료진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VIP들은 여전히 앉아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돕지 않았죠. 그들에게 이 남성은 같은 승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코노미석 승객일 뿐이었어요. 공항 직원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응급팀 투입하세요. 환자 이송 준비하세요. 부회장이 소리쳤어요. 기다리세요. 우리 동의 없이 승객을 함부로 데려갈 수 없어요. 공항 직원이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생명이 위급합니다. 그래도 절차는 지켜야죠. 부회장이 테이블을 쳤어요. 이건 우리 권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거부했던 건 한국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키려 했던 건 안전이 아니었죠. 우리가 두려워했던 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지키고 싶었던 건 우리의 계층이었어요. 우리보다 낫다고 여겼던 나라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과장이 심했네요. 현실적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응급팀이 기내로 들어왔습니다. 4명이었어요. 흰색 유니폼에 빨간 십자가 마크. 들 것과 장비를 들고 있었죠.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쓰러진 남성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진기를 가슴에 댔죠. 그리고 즉시 지시했습니다. 심전도, 산소 포화도, 혈압. 팀원들이 움직였어요. 한 명은 심전도 패드를 붙이고 다른 한 명은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또 한 명은 혈압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리더가 모니터를 봤습니다. ST 분절 상승. 급성 심근경색. 삼성병원 연결하세요. 팀원이 무전기를 꺼냈어요. 삼성병원 응급실, 남성 50대 추정, ST 분절 상승 확인. 구급차 출발합니다. 부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잠깐, 환자 보호자 동의는 받았습니까? 응급팀 리더가 부회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는 동의 없이도 이송 가능합니다. 그가 다시 움직였어요. 외교 사절이 말했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가는 겁니까? 국제 인증은 받았습니까? 삼성서울병원입니다. JCI 국제의료기관 인증 보유. 응급팀이 환자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기내를 빠져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환자가 실렸고 사이렌이 울리며 출발했습니다. 기내가 조용해졌습니다. VIP들이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실 관계자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빨랐네요. 부회장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뭐가요? 대응 속도요. 생각보다.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외교 사절이 끼어들었어요. 운이 좋았던 거예요. 마침 응급팀이 대기 중이었겠죠. 그래요. 부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연이에요. 우리 때문에 특별히 준비한 게 아니라.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들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요. 공항 직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승객 여러분, 라운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회장이 일어났어요. 라운지 시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유럽 수준이 아니면 거부할 겁니다. 외교 사절도 일어났습니다. 업무 공간이 필요합니다. 화상회의 설비, 독립된 회의실. 저는 VIP들을 따라 기내를 빠져나왔어요. 통로를 걸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공항이었어요. 생각보다 컸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부회장이 중얼거렸어요. 생각보다 크네요. 외교 사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운영 수준이 문제예요.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활주로가 보였죠. 가구들은 깔끔했고 한쪽에는 샤워실, 다른 쪽에는 수면실이 있었습니다. 독립된 회의실도 보였어요. 부회장이 회의실을 확인했습니다. 대형 스크린, 화상회의 장비, 화이트보드. 벽에는 예약 시스템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부회장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외교 사절이 라운지를 둘러봤어요. 괜찮네요.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왕실 관계자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편하네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깨끗했어요. 세면대는 자동이었고 수건도 준비되어 있었죠. 라운지로 돌아왔습니다. VIP들이 모여 있었어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시설은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운영은 또 다른 문제죠. 부회장이 공항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식사는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메뉴판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태블릿을 건넸어요. 부회장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종류가 꽤 많네요. 외교 사절이 태블릿을 받아봤습니다. 일식, 중식, 양식, 한식. 왕실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알레르기 대응은 되나요? 물론입니다. 말씀해 주시면 조리 시 제외하겠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어요. VIP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요. 부회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에서 비행기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빠르게.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연이겠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틀렸던 걸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VIP들은 각자의 회의실로 흩어졌어요. 업무를 처리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라운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했어요. 엔진 고장, 비상 착륙, 그리고 이 모든 갈등. 제 몸은 한계였죠. 눈을 감으려는데 비즈니스석 승객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승무원님. 중년 여성이었어요. 독일 억양이 있었죠. 혹시 약국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두통약이 필요해서요. 저는 공항 직원을 불렀습니다. 약국 위치를 안내해 드릴까요? 직원이 물었어요. 아니요, 약만 필요합니다. 승객이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약이 필요하신가요? 이부프로펜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사라졌습니다. 5분도 안 돼서 돌아왔어요. 손에 약 봉지를 들고 있었죠. 이부프로펜입니다. 물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승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벌써요? 약국에 다녀오신 건가요? 공항 내 비상의약품 보관소가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은 즉시 제공 가능합니다. 승객이 약을 받았어요. 멍하니 약 봉지를 쳐다봤죠. 감사합니다. 그녀가 작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녀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30분 뒤 회의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외교 사절의 목소리였어요. 뭐라고요? 지금 연결이 끊겼다고요? 저는 일어나서 회의실로 갔습니다. 외교 사절이 노트북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화상회의 화면이 멈춰 있었죠. 공항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화상회의 중에 연결이 끊겼어요. 중요한 회의였다고요. 직원이 노트북을 확인했습니다. 보안 설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전용 회선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전용 회선이요? 외교 사절이 되물었어요. 네.
암호화된 보안 회선입니다. 정부 기관과 외교 사절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기 있다고요? 직원이 벽면 패널을 열었습니다. 안에 전용 포트가 있었어요. 케이블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1분 뒤 화상회의가 재개됐습니다. 화질이 달랐어요. 더 선명했죠. 음성도 끊김없이 깨끗했습니다. 외교 사절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외교 사절이 회의실에서 나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마침 그런 설비가 있었던 거죠. 원래 여기 있던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급하게 준비한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했죠. 정말 그럴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식사가 나왔어요. VIP들이 주문한 메뉴들이었죠. 부회장은 스테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왕실 관계자는 일식, 외교 사절은 글루텐 프리 파스타.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부회장이 스테이크를 잘랐어요. 포크를 입에 넣었죠.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괜찮네요.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왕실 관계자가 스시를 먹었어요. 신선하네요. 외교 사절이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들은 계속 먹었습니다. 하지만 칭찬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먹을 뿐이었죠. 저도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샌드위치였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아입히지 않았어요. 밤이 됐습니다. 공항 직원이 왔습니다. 수면실을 준비했습니다. 휴식이 필요하시면. 부회장이 손을 내저었어요. 필요 없어요. 우리는 밤새 업무를 처리할 겁니다. 하지만 1시간 뒤 왕실 관계자가 수면실로 갔습니다. 2시간 뒤 외교 사절도 갔죠. 3시간 뒤 부회장도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눕겠습니다. 그가 중얼거리며 수면실로 향했어요. 저는 라운지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의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불빛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활주로, 터미널, 관제탑.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죠. 밤인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다른 비행기가 이륙했죠. 차량들이 움직였고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하지만 공항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그때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엘리자베스 밀러 승무원님. 네. 환자 소식입니다. 아까 그 심근경색 환자요? 네. 삼성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직원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스텐트 삽입 완료. 현재 중환자실에서 안정적으로 회복 중입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환자의 상태가 적혀 있었어요.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 모두 정상 범위였죠. 그리고 사진도 있었습니다. 환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뜨고 있었죠. 약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거기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와서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거부했을 때 차라리 바다에 떨어지는 게 낫다고 말했을 때 그때 저 환자도 기내에 있었어요. 만약 우리가 정말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저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저 사람은 지금 살아있을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공항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VIP였으니까요. 14년 경력의 전문가였으니까요. 유럽의 기준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한국에게 틀렸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제 모든 것을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운이 좋았던 거야. 마침 좋은 의사가 있었던 거야. 다른 나라였어도 가능했을 거야.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수면실에서 VIP들이 하나씩 나왔어요. 얼굴이 부어 있었죠.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들이었습니다. 부회장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비행기 정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항 직원이 대답했어요. 정비팀이 밤새 작업했습니다. 곧 보고서가 나옵니다. 스위스 본사팀은 언제 도착합니까? 부회장이 다시 물었어요. 기상 악화로 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소 20시간 후. 20시간? 부회장이 컵을 내려놨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여기서 20시간을 더 기다리라는 겁니까? 외교 사절이 끼어들었어요. 말도 안 됩니다. 다른 항공사 편으로 출국하겠습니다. 현재 유럽행 모든 노선이 결항 상태입니다. 직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시아 다른 공항으로라도 가겠어요. 왕실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어디든 좋으니까요. 직원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현재 아시아 전역 기상 상황입니다. 화면에는 빨간색과 주황색으로 가득했습니다. 폭설, 태풍, 안개. 모든 주요 공항이 지연이거나 폐쇄 상태였죠. 단 하나, 인천만 녹색이었습니다. 부회장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어떻게 여기만 멀쩡합니까?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인천공항은 3중 제설 시스템과 전천후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외교 사절이 비웃었어요. 운이 좋은 거죠. 마침 이 지역만 날씨가 괜찮은 거예요. 그때 정비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정비 보고서 나왔습니다. 기장이 일어났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비사가 화면을 켰습니다. 엔진 2번 내부 균열 발견. 터빈 블레이드 3번과 7번에서 미세 크랙 확인. 기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균열이요? 네. 엑스레이 촬영 결과입니다. 정비사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엔진 내부 사진이 있었어요. 작은 금이 선명하게 보였죠. 부회장이 다가왔습니다. 그 정도 균열이 뭐가 문제입니까? 비행에 지장 없는 수준 아닙니까? 정비사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응력 분석 결과입니다. 현재 균열 상태에서 고도 1000m, 속도 시속 700km로 비행 시. 그가 숫자를 가리켰어요. 엔진 정지까지 예상 시간 14분. 기장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14분이라고요? 정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 항공기가 착륙한 시점이 착륙 13분 42초 전이었습니다. 외교 사절이 끼어들었어요. 예상일 뿐이잖아요. 실제로는 더 버틸 수도 있었어요. 정비사가 글을 봤습니다. 시뮬레이션 정확도 98.3%입니다. 왕실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요? 그게 뭡니까? AI 기반 구조 분석 시스템입니다. 균열 패턴, 비행 데이터, 기류 상태를 종합해서 계산합니다. 부회장이 비웃었어요. AI라고요? 컴퓨터 계산을 믿으라는 겁니까? 정비사가 태블릿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직접 확인하시죠. 부회장이 화면을 봤어요. 거기에는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시간대 응력 변화, 균열 진행 속도, 엔진 출력 감소율, 그리고 마지막 줄. 엔진 완전 정지 예상 시각 착륙 13분 54초 후.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12초. 부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그냥 추정이에요. 외교 사절이 덧붙였어요. 실제로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숫자 노름이에요. 정비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가 다른 화면을 열었어요. 귀 항공기 비행 데이터 레코더 기록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엔진 출력 변화 그래프였어요. 시간대별로 출력이 기록되어 있었죠. 정비사가 특정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착륙 30분 전부터 출력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착륙 10분 전부터는 급격히 감소했고요. 그래프의 선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착륙 시점에서 엔진 출력은 정상 대비 62%였습니다. 기장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정비사가 계속 말했어요. 만약 10분만 더 비행했다면
출력은 30% 아래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고도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외교 사절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이건 결과론이에요. 착륙하기 전엔 아무도 몰랐잖아요. 정비사가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인천 관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귀 항공기가 중국 영공에 진입했을 때부터 엔진 이상을 감지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분석으로요. 부회장이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요. 우리도 몰랐던 걸 어떻게 중국에서 알아요? 오지 항공 데이터 링크입니다. 정비사가 설명했습니다. 귀 항공기에서 송출하는 엔진 텔레메트리를 실시간으로 수신했습니다. 진동 패턴, 온도 변화, 출력 변동.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왕실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착륙 허가 직후예요. 정비사가 기록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관제 교신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귀 항공기 엔진 진동 패턴 분석 중. 오지 기반 항공 데이터 링크로 실시간 수신 중. 기장이 그 글자를 읽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보내지도 않은 데이터를 어떻게 아냐고. 정비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최적 착륙 경로를 계산했습니다. 엔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경로로요. 부회장이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에요. 이건 우연이에요. 마침 시스템이 있었던 거고 마침 작동한 거예요. 외교 사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다른 나라였어도 가능했을 일이에요. 정비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가 VIP들을 차례로 봤어요. 귀하들이 선호하는 유럽 공항 중 오지 항공 데이터 링크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곳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AI 기반 구조 분석 시스템을 갖춘 곳은요?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비상 착륙 요청 전에 미리 정비팀을 대기시키는 곳은요? 부회장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정비사가 태블릿을 닫았습니다. 인천공항은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으로요. 저는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VIP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왕실 관계자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틀렸나요? 외교 사절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회장이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아침이었죠. 활주로에서 첫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었어요.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어요. 그 침묵 속에서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요. 7장 무너지는 사람들. 아침 6시였습니다. 공항 직원이 다시 나타났어요. 승객 여러분, 공항 투어를 제안합니다. 대기 시간 동안 시설을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회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외교 사절도 고개를 저었어요. 관심 없어요. 하지만 왕실 관계자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보겠습니다. 부회장이 그를 쳐다봤어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결국 모두 일어났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수석 승무원으로서 승객들을 수행해야 했으니까요. 공항 직원이 앞장섰습니다. 먼저 수화물 처리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섰어요. 저는 VIP들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요. 아래로 컨베이어 벨트가 보였어요. 수화물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완전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시간당 6,000개 수화물 처리 가능합니다. 오류율 0.03%입니다. 부회장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0.03? 저는 그가 놀란 걸 봤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비웃음이 사라졌죠. 직원이 계속 걸었습니다. 다음은 보안 검색대입니다. 보안 구역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어요. AI 기반 위험 물품 탐지 시스템입니다. 승객 한 명당 평균 15초 소요됩니다. 외교 사절이 되물었습니다. 15초라고요? 네.
유럽 평균 45초에 비해 3분의 1 수준입니다. 저는 외교 사절에 손을 봤어요. 주먹을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왕실 관계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효율적이네요. 저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직원이 우리를 관제탑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관제실이었습니다. 저는 VIP들 뒤에서 그들을 관찰했어요. 그들이 스크린들을 보는 모습을요. 직원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실시간 항공기 추적 시스템입니다. 스위스 에어 347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빨간색 글자가 보였습니다. 엔진 이상 감지 마이너스 비상 착륙 지원 대기. 시각 착륙 42분 전. 저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42분 전. 제가 차라리 바다에 떨어지는 게 낫다고 말하던 바로 그때였어요. 부회장이 화면에 다가갔습니다. 이건 우리 비행기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관제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귀 항공기가 중국 영공 진입 시점부터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의 기록을 봤습니다. 착륙 40분 전 엔진 진동 패턴 이상 감지. 착륙 35분 전 정비팀 대기 명령. 착륙 30분 전 응급 의료팀 소집. 착륙 25분 전 활주로 33 왼쪽 확보. 착륙 20분 전 대기 항공편 선회 지시.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거부하는 동안 한국은 우리를 구하고 있었어요. 외교 사절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왕실 관계자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관제사가 다른 화면을 가리켰어요. 대기 중이던 13편의 항공기 목록이었습니다. 평균 지연 시간 40분. 저는 그 숫자를 보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13대의 비행기가 우리를 위해 기다렸다는 뜻이었어요. 수백 명의 승객들이요. 관제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직원이 우리를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VIP들 뒤를 따라 걸었어요. 그들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렸죠.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부회장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외교 사절이 창밖을 봤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왕실 관계자가 물을 마셨습니다. 컵을 들 때 손이 떨렸죠. 저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자존심이, 확신이, 편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부회장이 작게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깨진 목소리였습니다. 외교 사절이 그를 봤어요. 부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저는 한국을 무시했어요. 검증되지 않았다고, 위험하다고, 우리 수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외교 사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틀렸습니다. 왕실 관계자가 일어났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국 병원을 믿지 않았어요. 한국 의료진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환자를 살렸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14년 경력의 전문가라고 자부했지만 저 역시 편견에 갇혀 있었어요. 승무원으로서 승객들을 지켜야 했는데 저는 제 편견을 우선시했습니다. 차라리 바다에 떨어지는 게 낫다고 말했을 때 저는 234명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벽에 기대 섰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부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외교 사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실 관계자가 말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진심으로요.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VIP들이 무너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보였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처음으로 진심이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아침 해가 인천공항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틀림을 용서했어요. 우리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거부했는데도요.
우리가 무시했는데도요. 우리가 비웃었는데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했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유럽행 항공편이 재개된다는 안내가 나왔어요. 공항 직원이 라운지에 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취리히행 항공편이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탑승 수속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부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VIP들을 둘러봤어요. 우리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외교 사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왕실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공항 관계자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공항 직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준비하겠습니다. 30분 뒤 우리는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관계자들이 들어왔어요. 관제사, 정비사, 의료진, 그리고 공항 운영 책임자. 모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부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도 한국행을 거부했어요. 차라리 위험을 감수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외교 사절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사과드립니다. 저는 외교관으로서 국가 간 신뢰를 말하면서 정작 한국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검증되지 않았다고 위험하다고 단정했어요. 그가 관제사를 봤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우리가 거부하는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구할 준비를 했어요. 그것이 진짜 신뢰였습니다. 왕실 관계자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을 무시했습니다. 한국 병원에 환자를 맡기는 것조차 거부했어요. 그가 의료진을 봤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우리의 동의도 없이, 우리의 인정도 없이 그저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으로 움직였어요. 기장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국 정비팀을 믿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팀을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그가 정비사를 봤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10분만 늦었으면 우리는 추락했을 겁니다. 저는 VIP들을 봤습니다. 그들이 한 명씩 일어나 고백하고 있었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 수석 승무원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14년 경력의 전문가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견에 갇혀 있었어요. 저는 한국을 거부했습니다. 차라리 바다에 떨어지는 게 낫다고 말했어요. 234명의 생명보다 제 자존심이 중요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한국은 저를 용서했어요. 아니, 처음부터 우리를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려야 할 생명으로 봤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공항 운영 책임자가 일어났어요.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봤습니다. 여러분은 비상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부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편견으로 판단했어요. 책임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편견은 경험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은 이제 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외교 사절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준비하고 우리가 거부해도 포기하지 않는 시스템을요. 책임자가 창밖을 봤어요. 한국은 기적을 경험한 나라가 아닙니다. 기적이 필요 없는 시스템을 만든 나라입니다. 그가 우리를 봤습니다. 우리는 빨리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웠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가 관제실을 가리켰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대의 비행기를 추적합니다.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합니다. 기적을 바라지 않아요. 준비합니다. 정비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믿습니다. 감이 아니라 분석으로 판단해요. AI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의료진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지위도 국적도 경제력도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 앞에서는 모두 평등합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었어요. 우리가 무시했던 나라. 우리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비웃었던 나라. 우리가 차라리 피하고 싶었던 나라. 그 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계 최고를 넘어섰는지도 몰랐어요. 오후 1시였습니다. 우리는 게이트로 향했어요. 취리히행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회장이 멈춰섰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공항 직원을 봤어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될까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저는 이 일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요. 외교 사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외교 보고서에 포함하겠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우수성을요. 왕실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왕실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우리를 구했는지를요. 기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항공업계에 보고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의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고요.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저도 기록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승무원 협회에 보고할 거예요. 그리고 제 동료들에게 말하겠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국이 얼마나 훌륭한지를요. 공항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게이트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부회장이 다시 멈췄습니다. 그가 뒤돌아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천공항 앞에서요. 외교 사절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실 관계자도요. 기장도요.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항 관계자들이 당황했어요.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부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거부했어요. 비웃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를 살렸어요. 제가 거부했는데도, 제가 비웃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저를 살렸습니다. 외교 사절이 말했습니다. 이건 감사가 아닙니다. 참회예요. 왕실 관계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의 오만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공항 관계자들이 우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부디 일어나세요.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요. 그때 공항 방송이 들렸습니다. 취리히행 항공편 탑승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게이트로 향했어요. 하지만 매 걸음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인천공항을 봤어요. 저 건물을, 저 시스템을, 저 사람들을요. 우리를 살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부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부회장이 작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었어요. 외교 사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기적이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했죠. 왕실 관계자가 창밖을 봤어요. 반복되는 생존은 실력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저는 14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수많은 공항을 거쳤어요. 유럽의, 미국의, 중동의 공항들을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구하는 곳, 편견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곳, 거부해도 포기하지 않는 곳. 그곳이 한국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저는 평생 이 순간을 기억할 거라는 것을요. 한국이 저를 살린 그날을요. 제가 무릎 꿇고 울었던 그 순간을요. 차라리 추락이 낫다고 말했던 제가 한국에게 감사하며 눈물 흘렸던 그 시간을요. 한국. 그곳은 기적이 필요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13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선정됐습니다. 오지 기반 실시간 항공 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실제로 운영 중입니다. 한국의 응급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수백 대의 비행기가 한국 하늘을 안전하게 날고 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시스템으로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기록되어야 할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이라고 느껴지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브라보 감동 스토리는
과장된 이야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세계가 직접 겪고 세계가 직접 인정한 대한민국의 진짜 순간들만을 기록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